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시험 보겠죠. 수원도 그랬는데 수투도 특히나 학교 내신 볼 때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조금씩 변형을 하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거니까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좀 정리를 하자고요. RPM 기준으로 얘기할 거니까 RPM 좀 같이 보시면 되겠죠? 6페이지 보시면 돼요. RPM 다 있죠? RPM 6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함수의 극한 단어 내용 정리가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제목 같은 거 먼저 좀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수렴과 발산이에요. 수렴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기호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x가 a로 갈 때 fx가 b다. 이 기호의 의미 뭐였냐면 x가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b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x가 a를 향해서 간다, a에 가까워진다는 건 x가 a는 아니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왜 뭐 이따가 하겠지만 뭐 약분 같은 거 할 때 0분의 0 뭐 약분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a가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fx가 b에 수렴한데 등호를 갖다 쓰긴 했지만 fx가 항상 b랑 같은 값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b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 리미트와 등호가 같이 나오면 이거 자체로서 수렴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고요. 우변엔 당연히 실수가 와야 돼요. 수렴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고, 그랬을 때 우변에 있는 이 실수가 나타내는 건 결국 뭐였다? fx의 목표였다. 목적지가 어디냐?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이 극한이었다라는 거였고요.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였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약간 처음 할 때에 비해서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생겼고, 제가 극한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할 때 그래프 항상 3개 그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머릿속에 요 그래프 3개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요거랑 너무 안 되는데 요거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있다. 이거 극한값이 있다. 요거 극한값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기억을 해보자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요 였습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그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일종의 추세 같은 걸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얘기했었다고요. 이렇게 A 되기 직전까지 가리고 이 쳐다보면 A에서 여기에 도착할 거라는 거 알지만 요렇게 싹 가리고 보면 요런 상태라면 X가 A가 됐을 때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이런 추세대로 가다 보면 아 여기 점이 여기 찍혀 있겠지, 요 바로 뒤에 찍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극한이라는 건 뭐 약간 가리고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왼쪽 편을 가리나 오른쪽 편을 가리나 둘이 똑같으면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였고,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땐 화살표 같은 거 그어서 이렇게 살펴봤다고요. 그죠?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 화살표의 끝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으면 수렴하는 거고, 얘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수렴하는 거고,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참고로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것은 극한이고, 실제로 점까지 찍혀 있으면 이것은 연속, 이것은 불연속. 그죠? 얘도 당연히 불연속. 그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좌극한, 우극한 이야기였고, 뭐 기호 정도도 다 기억하고 있죠. 뭐 우극한이나 좌극한, x가 a 플러스일 때 fx, 이게 우극한이었고,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 이게 좌극한이었고, 이게 책마다 옛날 책 같은 경우엔 여기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뒤에 0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 그러면 이제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 같은 건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즘엔 이렇게 잘 안 쓰고 그냥 뒤에다 기호만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A보다 크다 작다니까 방향이다. 우극한 좌극한 둘이 같으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새로운 기호니까 극한의 성질.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거 2개 있다고 그랬어요. 맨날 나오는 함정이 2개 있다고 그랬거든. 그 2개가 기억이 안 나겠죠? 아마 바이블에 보면 막 별표도 쳐져 있고 그럴 텐데.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만 해도 뭘 의미하는 거다? 수렴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다. 그죠? 그렇다면 실수배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생략 fx 더하기 gx는 따로 쓸 수 있었고 극한 값도 이렇게 따로 계산할 수 있었다. 빼는 것도 가능한 거였고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누는 것도 가능한데 조심해야 될 거보다 나눌 땐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 일단 수렴해야 되고요. 수렴한다는 것에서 이미 이 영어 덩어리를 숫자처럼 취급해도 돼요 니까 사칙연산이 가능하구나 라는 소리인데 그 사칙연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정도는 상식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답형 문제 나올 때 매번 나오는 함정은 이거라고요. 2개가 수렴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사칙연산 할 건데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2가지가 맨날 나오는 함정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값을 계산할 때도 당연히 써먹지만 이렇게 새로운 녀석, 뭐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수렴 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거 뭐였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였다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였다고요. 수렴하기 위한 조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그 얘기였다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fx 더하기 gx라는 건 f도 아니고 g도 아닌 새로운 녀석이잖아.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는 원래는 f 더하기 g의 좌극한, f 더하기 g의 우극한을 살펴서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차피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하는 녀석이라면 f 더하기 g의 극한값을 수렴 여부를 판단할 때 굳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수렴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다고. 수렴하는 녀석 2개를 짬뽕하면 당연히 수렴하는 거다. 굳이 내가 좌극한 우극한 살펴볼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섞여 있어. 하나는 수렴하는데 하나는 수렴 안 해. 아니면 뭐 둘 다 발산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2개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녀석을 만들면 이 녀석은 수렴한다고 안 한다고? 모른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수렴하는 녀석 2개를 섞으면 수렴하는 거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녀석을 섞으면 이것도 모르는 거야.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녀석 자체의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수렴 여부를 판단해야 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건 대부분은 뭐 계산하는 문제, 계산할 때 여러분 이제 극한값 찾으시오라는 계산 문제에서 주로 써먹게 되겠지만 그거 외에 뭐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이거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강조 많이 하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6페이지 다시 보시면 RPM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 얘기였고 두 번째가 우극한, 좌극한 얘기였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극한의 성질이죠. 중요한 건 뭐였다? 둘 다 수렴해야 되고 그러면 실수배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다 되는데 나눌 때 분모 0이 아니에요. 너는 필요하다. 뭐야 그건? 네? 뭐야? 다음 페이지 가서요. 극한값 계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극한값 계산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처음 시도하는 건 뭐냐면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죠? 네.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건 당연히 4 이렇게 찾잖아요. 이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죠. x가 1은 아니라면서 왜 1을 대입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기면 온 녀석이야. 화살표 이렇게 그어져 봤자 어차피 화살표의 끝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대입을 해보시면 되고 대입을 해보면 값이 나오잖아. 그럼 이 녀석이 이제 극한값이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딱 주어진 경우엔 어차피 뭐 결론을 아니까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식으로 주어진 다항식의 경우엔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극한값 물어봤지만 그냥 함수값 찾아도 똑같은 걸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당연히 극한값을 찾을 때 첫 번째는 대입을 하는 건데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를 책에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그 바이블에서는 부정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4가지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가 0분의 0꼴, 두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4가지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뭐 얼마 전에 학교에서 수업한 사람은 기억이 날 거고, 그죠?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했죠? 인수분해하고 약분. 아 이거 했잖아. 인수분해 약분 이렇게 생겼다고요? 0분의 0꼴은 분모가 0이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그게 문제인 거잖아. 분자 혼자 0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어. 분모가 0이 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 분모가 더 이상 0이 되지 않게 하려고 어쩐다고 분자랑 분모 있는 거 가지고 약분하는 거라고. 약분을 하는 것도 사실은 x가 1로 갈 때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렇게인가? 이래야 되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죠? 대입해보면 분모 0 되고 분자도 0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1을 대입한 거지 실제로 1이라는 값을 갖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의 0분의 거의 0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0이 됐으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약분하고 나서 다시 대입해보면 이상하지 않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이 제대로 된 그 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0분의 0꼴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면 돼 였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했죠? 뭐부터 봤죠? 이 얘기부터 해야 되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땐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교과서에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설명하는 툴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가 뭐다? 0이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원래 다 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했던 게 뭐야? 뭐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이런 거? 분모가 무한대 되고 분자는 무한대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교과서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결해요?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죠. 세인이 이제 슬슬 자려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1 빼기 x제곱분의 1이고 1 빼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다 0이 되니까 결국 1이에요. 이렇게 그 값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푸는 방법은 이거야. 근데 실제로 우린 이렇게 잘 풀지 않죠. 귀찮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뭐부터 확인해?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확인하죠. 그죠? 그래서 얘처럼 차수가 같으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비. 얘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제 1 이렇게 되겠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다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무한대 곱하기 0. 얘네 둘은 이것들처럼 뭔가 자기만의 해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식을 약간 변형하면 얘나 얘로 모양새가 바뀌는 거였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거에서
이런 거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x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둘이 뺄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조심해야 될 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둘 중에 더 큰 녀석이 있어. 최고차항을 살펴봤더니 한쪽이 더 크면 당연히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그냥 무한대인 거야. 얘가 더 크잖아요. 차수는 제곱의 루트니까 앞에 것도 1차고 얘도 1차인데 얘는 루트 2고 얘는 1이잖아.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화할 필요가 없다고. 유리화해봤자 x제곱이 안 없어져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빼면 분자의 x제곱이 있잖아요. 분모는 1차일 텐데 분자 2차라고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당연히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의 최고차항을 봤을 때 최고차항이 똑같이 생겼어야 돼.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야 돼. 그래야 둘이 비슷한 녀석이 얘도 졸라 크고 얘도 졸라 큰데 둘이 빼는 거니까 누가 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해서 뭐 그 뒤로 계산을 하는 거지. 얘는 졸라 크고 얘는 졸라 크면 당연히 이거 따라가는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면 얘도 제곱의 루트니까 1차, 얘도 1차, 이것의 개수가 1, 이것의 개수도 1. 그 최고차항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는 어쩐다고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왜 이따 문제 예제에도 보면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에 뭐 AX는 B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A, B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럼 얘는 유리화할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A는 나오는 거야. A가 얼마라고? 1이었다고. 얘랑 최고차항이 똑같이 생겨야 겨우 수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수렴도 못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보통 무리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유리화 하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이게 무한대 곱하기 0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뭐 x-1분의 1에 뭐 해야 되냐?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런 거였다고요. 0분의 1이랑 0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거였다고. 그지? 무한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건 0분의 1이어서 무한대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은 주로 어떻게 바꿨냐면 분모에 통째로 x-1을 집어넣으면 이건 결국 0분의 0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럼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두 개는 이거 자체 해결 방법이 있다기보단 유리화를 하든지 통분을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거 뭘 하다 보면 얘네들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 뭐 인수분해하고 약분을 하든지 최고차항을 살펴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른 거 하니까 재미없죠? 어쩌자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역시 물어봐야겠어. 여기 나오는 명제 두 개 있어요.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결국엔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찾아보자야. 앞에까지는 fx를 주고 그것의 극한값 찾으세요 였다면 이제는 뭐 식 하나 주고 fx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지. x가 a로 갈 때 fx 수렴 알파라고 할 걸 그랬나? x가 a로 갈 때 그냥 유리식으로 할까?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그림 자르겠는데 그렇다면 해람아 참이야? 누군가 타겟이 있어야 돼. 왜 뒤에 앉아 자꾸?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네. 그럼 이번엔 다은이야.
얘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아이고, 둘의 차이를 알아야죠. 차이는 뭐였냐면 똑같이 유리식이 수렴해요인데 얘는 분모가 0이 됐어요. 요거. 얘는 분자가 0이 됐어요. 요거.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되냐? 분자가 0이 되면 분모도 0이 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데 해람이가 이거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인가 봐. 맞아? 말로 해. 녹음 오디오 안 들어가. 내 말소리밖에 안 들어가. 참이 어디야? 왜 거짓? 아니다. 왜 거짓은 너무 좀 어려운 소리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 그 뭐였다? 알파가 0이 아니었어. 요런 조건이 달려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이거 뭐였냐면 그냥 이 명제의 문장 그대로를 그냥 직역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렴했어. 근데 지금 분모가 0이 됐거든. 그 분모가 0이 됐으면 분모 혼자 0이 되면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0분의 0이어야 뭔가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이 돼서 수렴하겠지. 분모 혼자 0이 돼가지고는 수렴할 리가 없다고. 0분의 3 이런 건 숫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모 혼자 0이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됐으면 분자는 당연히 0이 돼야 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렴했대. 근데 분자가 0이 됐대.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없다고 치면 분자 혼자 0 되는 건 문제가 없지. 3분의 0은 0이잖아요. 그냥 0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 혼자 0 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하필이면 극한값이 0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럼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도 약분이 돼서 터졌다는 소리니까 분모가 0이 돼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자면 그거인데 이거 역시나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극한의 성질이 뭐였냐면 두 개가 수렴하면 사칙연산한 결과도 수렴해. 대신 나눌 때 분모 0은 아니야. 그거였다고. 그지? 와서 보면 G분의 F가 수렴했고 G도 수렴했다는 이야기잖아.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수렴하겠죠. 빼도 수렴할 거고 곱해도 수렴하고 나눌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얘하고 얘는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고 이 두 개를 어떤 연산을 해야 얘가 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G분의 F랑 G를 곱하면 F가 될 거잖아. 그럼 알파랑 0을 곱해서 알파 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극한의 성질 입장에서도 보면 당연한 소리인 거야. 이만한 거 수렴했고 얘 수렴했고 요거 둘이 곱한 녀석도 당연히 수렴할 거라 그런 이야기야. 곱하는 거니까 0이냐 아니냐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0인지 아닌지는 분모가 0인지 아닌지만 고민하는 거지 더하고 빼고 곱할 땐 0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오케이? 밑에 건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어. 그럼 요거 두 개 짬뽕해서 얘를 만들 건데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뭐 해야 돼? 이만큼이 분모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F가 약분되고 G가 이렇게 팍 올라오니까 번분수 해결한다고 치면 요 녀석이 통째로 분모로 가야 얘가 될 건데 문제는 뭐다? 알파가 0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단서가 없으면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는데 얘로 나눌 거래. 그럼 요 녀석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수렴하는 거야. 물론 0이라고만 썼지만 실제로는 알파분의 0에 수렴한 거겠죠. 근데 뭐 알파분의 0이 0이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요런 단서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나누기를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은 미정계수의 결정에 나오는 명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야? 대소관계. 하하. 이것도 이번엔 두 번째 줄이야. fx랑 gx랑 이렇게 생겼대.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생겼다. 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래. 여기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할래? 오른손 왼손. 참이야 거짓이야? 왜?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참이야. 여기 등호 말고. 여기 등호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고. F랑 G랑 둘이 같은 경우가 없다 치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한값이라는 건 말했잖아. 목적지라고. 실제로 F가 알파라는 값을 갖지 않아도 돼요. F가 알파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돼. G가 베타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은 둘이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등호가 생긴다는 걸 조심해야 돼. 이거부터 물어보면 좀 그런가?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안 된다고? 거짓이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거짓이야? 왜 거짓이게? 이것도 이제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우린 좀 철저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거 왜 거짓이냐면 얘가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가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처럼 리미트 fx가 알파야 리미트 gx가 베타야 라고 못을 박으면 얘가 수렴했다는 소리고 얘가 수렴했다는 소리야. 수렴했으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얘도 알 수 없어요. 수렴하지 않는 건 누가 크다 작다 말 못해. 숫자여야 뭐 대소를 비교하는 거지. 수렴하지 않는 건 대소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알파하고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야 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건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하면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참이라고. 수렴했다고 말했으니까. 이런 대소 관계에서. 오케이? 그럼 이어서 요거 이어서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베타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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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래잖아.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숫자여야 대소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감마야.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감마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거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미안해 자꾸 장난해서. 이렇게 하면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이건 참이야 이제. 셋 다 수렴했으니까 그 수렴하는 극한값의 대소는 당연히 순서가 바뀔 건 아닌데 등호가 생겨나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마지막 하나만 더. 똑같이 fx, hx, g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둘 다 알파야. 둘 다 알파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 이건 참이야.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봐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니네가 아는 거대로 쓰자면 이렇게 그냥 쓰는 거잖아.
양 옆에 있는 게 같은 값에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것도 그 값에 수렴해요. 거든? 그지? 그럼 이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얘처럼 수렴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극한 값도 어차피 얘네들이랑 같다는 거야. 다시 얘처럼 떨어져 있어.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있는데 F 나름대로 G 나름대로 이렇게 수렴해버리면 H는 중간에서 갈팡질팡이야.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 알파랑 베타 사이에 존재하긴 할 텐데 하나의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말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어때? F랑 G가 같은 값을 수렴하고 있거든? 그럼 사이에 껴있는 H도 여기 말고 딴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것도 언제 많이 쓰냐면 사이에 껴있는 요 녀석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녀석의 그 값을 구할 수 없을 때 얘보다 약간 작은 거, 얘보다 약간 큰 거 이거 두 개의 극한값을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값을 수렴해. 그럼 사이에 껴있는 것도 수렴하겠네. 그 값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쓰는 녀석이고요. 이거를 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수학2에 나오는 수학2에서 얘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건 언제냐면 가우스 함수 나왔을 때. 이거 얼마라고 그랬죠? 이 무한대야? 숫자 이상하냐? 이 뭐다? 응? 뭐 누가 낑 했는데? 낑. 얼마라고 이거? 1.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거? 1이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로 가면 가우스는 있으나 마나다. 가우스라는 건 고작 소수 부분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게 졸라 큰 건데 거기서 1 빼는 건 별로 의미 없다. 그러니까 가우스는 없는 셈 치고 가우스 없다고 치면 그냥 x분의 x니까 1의 수렴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이 가우스 x라는 것의 실제 범위를 살펴보면 이거 x보다 클까 작을까? 가우스 x는 x보다 커 작아?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거야? 가우스 x는 x보다 커 작아? 작지 소수 부분을 버리는 거잖아. 그지? x보다 작아. 같아도 돼, 안 돼? 같은 경우도 있지. x가 정수면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어디까지 작아져? 얘보다 하나 작은 거 x-1까지 작아져. 이렇게 생겼다고. 가우스 x라는 건 x보다는 작지만 x 빼기 1보다는 클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이 가우스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고 구하라고 한 건 얘니까 여기도 x분의 1, 여기도 x분의 1, 여기도 x분의 1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도 극한 달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 극한값이 얼마인데? 1이잖아요. 얘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할 때 샌드위치 정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얘도 극한의 성질에 나왔던 거랑 같이 좀 섞어서 장난질을 쳐보자면 수렴하는지를 꼭 원래는 확인해야 되는데 대소를 비교하려면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샌드위치 정리에서만큼은 양 옆에 있는 게 같은 값에 수렴하는 거니까 사이에 껴있는 건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예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몇 개만 딱 볼게요. 몇 개만 볼게요. 42번 앞에 그래프 그려져 있고 그 값 찾는 건 이제는 좀 되게 쓸 테니까 42번 같은 거 보면 이거 자체는 앞에 있는 극한은 1 마이너스잖아. 그죠? 1 마이너스일 때 그냥 fx를 물어본 거죠. 색이 얼마? 얘는 얼마? 2. 2요. 2.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있는 게 약간 골치 아프게 생겼죠. x가 1 플러스일 때 f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뭐 그래프를 다시 그려가지고 뭐 1 플러스 찾을 거야? 이건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환을 하는 건데 치환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안에 들어있는 이 1 마이너스 x를 치환하는 거지. 1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ft 이렇게 바뀔 텐데 x가 1 플러스로 간대. x가 1보다 약간 커요 그 소리잖아. 그럼 t는 어때? 여기에 1 플러스가 들어갈 거니까 t는 0이 될 텐데 0보다 약간 작겠죠. 1에서 1보다 큰 걸 뺐잖아. 그지? 1.1을 뺐다고. 마이너스 0.1이니까 이제 t는 0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찾으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볼 테지만 그냥 이제 간편하게 풀자면 이런 거야. 1 플러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1에서 1 플러스를 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값은 값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냥 방향도 바뀌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 x면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0 마이너스랑 어차피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긴 녀석도 깜짝이야. 잘했어요.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합성함수 극한인데 44번 같은 거, 뭐 43번, 44번 둘 다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 또는 합성함수의 연속, 이거 그림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뒤에 뭐 1로 갈 때만 물어봤는데 그냥 44번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합성 fx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이걸 찾겠다고 치면 얘 나름대로의 좌극한 우극한 따로따로 살펴보는 거였고요. 1 마이너스일 때의 좌극한은, 그러니까 1에서 f의 좌극한은 0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네요. 그죠? 0 플러스 이렇게 생겨서 0?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1 플러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생겼을 거고 1 플러스의 값은 딱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방향이 없는 녀석이야. 지금 그림은 다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고 얘는 옆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딱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방향 없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f 입장에선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니까 이건 함수값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니까 이거 자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극한 또 연속 이렇게 해결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극한의 성질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45번 문제 이거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납니까? 대표 문제 치고는 좀 중요한 녀석인데 책에는 해설에는 보면 두 가지로 해설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게 극한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수렴하는 거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fx가 발산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수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에? 어떻게 하면 돼? 분의 1. 그죠? 역수를 취하면 되죠.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억지로. 원래는 하나는 발산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빼기 gx가 뭐 3에 수렴했대. 얘가 발산하고 얘가 수렴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선 뭐 어쩌라고 인데 요 녀석을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수렴한 거고 얘도 수렴한 거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더해도 수렴하고 빼도 수렴하고 곱해도 수렴할 건데 그중에 뭐 해야겠어? 당연히 곱해야죠.
곱해야 요 식이 좀 간단해질 거잖아. 그지? 요거 둘이 곱해보면 E-F분의 G. 극한값은 0이 될 거니까 F분의 G의 값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뭐 뒤로 계속 문제 푸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기억하시고 뒤에 뭐 나머지는 산수하는 것들이고요. 52번만 좀 볼까요? 52번. 기억번. F랑 G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맞다고 틀리다고. F도 존재하지 않고 G도 존재하지 않으면 F 발산, G 발산, 더한 거 발산? 모른다. 모른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거짓이고 존재한다 그래도 거짓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다 수렴하면 연산한 결과도 수렴하는 거지 그 외의 상황은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억번에 나와 있는 명제의 대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대우는 뭐야? fx 더하기 gx가 존재하면 f나 g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그 소리거든요. 이것도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거짓이라고요. 왜냐하면 둘 다 수렴하면 더한 게 수렴해.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더한 게 수렴하는지 모른다야. 모른다는 건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한 것이 수렴했다는 건 실제로 둘 다 수렴해서 더한 게 수렴할 수도 있지만 수렴하지 않는 애들끼리 어떻게 연산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한 결과가 수렴했다고 해서 원래 게 수렴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지. 정신 차려. 뭐 벌써 100편제가 있어. 뒤에 나오는 건 5번, 6번, 7번, 8번 다 극한값 계산하는 것들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9번 유형 가서 9번의 대표 문제만 좀 볼게요. 이런 것도 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x 마이너스 1.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x가 1로 가고 있어요. 유리식인데 수렴했대. 근데 분모가 0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죠. 분자에 1 대입하면 0 되는 거야. 그래서 a랑 1이랑 b를 더하면 0이에요. 그 다음 b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대입하면 7이야. 이거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죠. 이제 지겹잖아. 인수분해 언제 하고 있어? 분모가 뭐래? 이렇게 되잖아. 분자가 뭐였으면 좋겠어? fx 빼기 f1. 다시 어깨봐. 3단원에 가면 이거 나와요. 3단원 그 뭐지? 유형업에 보면 이거 나오죠. 분자에 있는 게 좀 복잡하게 생겼을 때는 어쩌자고 이거 그냥 통째로를 fx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분모가 x-1이야. 분자를 통째로 fx라고 할 거야. 근데 당연히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뭔가 수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f1은 0일 거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아, f1이 0이구나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야? 이거보다 f'1이다. f'1이 7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잖아. 요거 미분해가지고 1 대입하면 7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a가 빨리 구해지겠죠. 그걸로 b도 구하면 되죠. b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넣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있으면 오래 걸린다고.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어차피 이런 걸 서술형으로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올 때도 그냥 아마 이런 정도의 산수 문제는 첫 페이지에 아니면 두 번째 페이지에 그냥 산수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배점 별로 크지 않게. 그럼 굳이 이건 0분의 0이니까 이렇게 풀 필요 없잖아. 그죠? 이제 미분해서 빨리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비슷한 걸로 뒤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71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기 모양은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고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b예요. 그 소리거든. 그럼 일단 분자가 0 됐으니까 분모도 0이 돼야겠죠. 지금 뒤에 보면 b가 0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는 금방 나오죠. 찾아보면 얼마야? 2 돼야지. 그래야 이제 0분의 0이 되잖아요.
그럼 뭐 2차식이니까 뭐 인수분해 해도 되지 않나요?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얘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찌어놓고 나서 여기도 x 더하기 1, 여기 원래는 x 빼기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도 x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도 미분계수잖아요. 얘도 미분계수잖아요. 물론 역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빠르게 얘를 계산해 보면 요 놈은 이게 fx인 거야. 얘를 fx라고 치고 뭐 하래? f 프라임 마이너스 1 찾으래. 이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거예요. 얼마야? 2x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뭐야? 이놈을 통째로 fx라고 생각해 보면 얘도 또 f 프라임 마이너스 1 분의 1 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미분해 보면 6x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분의 1 이렇게 생각했네요. 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뭐다? 7분의 2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것도 물론 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인수분해하기 약간 귀찮거나 아니면 얘처럼 진짜로 개수에 미지수 같은 게 들어있어서 막 인수분해 하려면 조리제법 써야 돼. 그런 경우라면 그냥 미분해서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모르겠으면 인수분해 하시고요. 뭐 혼자 오래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유형 10번 보시면 요거 이제 뒤에 우리 미분하러 가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극한에서뿐만 아니라 뒤에 실제로 미분계수 이용해서 혹은 도함수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뭐 78번 같은 거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에요. 78번 눈으로만 빨리 보면 가족권의 뭐래? 무한대로 가는데 2의 수렴했대.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고 개수도 2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x제곱이니까 분자도 x제곱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fx는 출발이 2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그 뒤로 ax 더하기 b. 그리고 그 ax 더하기 b를 찾기 위한 식이 뭐다? 나에 보면 나온다. f0이 0이고 f'0이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그거 가지고 나머지 fx를 확실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게 뒤에 미분하러 가서도 나오니까요. 이제는 뭐 한 번 다 했으니까 굳이 뭐 꼭 약분하거나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배운 거 앞에서 써먹으시면 좀 더 빨리 산수할 수 있어요. 유형업 포함해서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첫 번째 할 때 안 하셨던 분들은 요번에 꼭 하셔야 되고요. 말했지만 RPM으로 중간고사 범위 한번 하고 나면 모의고사 문제들 공부할 거니까 안 한 사람들은 꼭 하세요.